첫 번째 종목은 HDC입니다. 매수가는 25,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40% 들고 계시네요. 이 종목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HTCT 말씀하신 거죠? HDC입니다. HDC요. 예. 잠시만요. 네, 이 종목 굉장히 많이 매수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연결하셨죠? 25,000원이요. 25,000원. 지금 한 반 토막 정도 네. 난 상태인데요. 자, 일단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은 이 코스피는 코스닥을 우리 시장에서 증시에서 매수를 하실 때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코스피는 아주 좋은 종목의 20%를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한 2,300개가 넘는 종목 또 우선주나 스펙이나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을 제외한다라면 물론 더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정말 한 5개, 4개를 선택해서 중기적으로 갖고 갔을 때 꾸준한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가능성 참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우리 시청자님들이 매수하신 단가 또한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할 때가 많기 때문에 분할 매수도 권해드리고 그리고 비중도 10%에서 아주 많아야 20% 정도 이렇게 권해드리고요. 항상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기업의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나 또 매출액이나 그런 면에 있어서는 큰 폭의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전에 이제 현대산업개발에서 인적 분할을 했던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HDC 그룹의 지주사로 전환이 된 그런 기업인데요.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다행스럽게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진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이렇게 종목들은 이렇게 60일선과 20일선의 우상향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현재 그림 같은 경우는 25,000원이 매수가이시니까 12,500원이면 이 종목은 지금 거의 50% 정도 손실입니다. 일단은 지금 그림에서는 보유를 하시는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뭐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이 종목도 많이 하락했다. 다만 추세의 흐름을 보신다라면 계속 하락 추세의 흐름들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11,000원 정도 보시고 반등 시에는 16,000원 정도 보시는 전략을 보시겠고요. 16,000원 정도가 돼서 돌파를 한다라면 홀딩, 그렇지 못한다라면 일단은 좀 매도를 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제 어떤 장기적인 관점으로 하신다라면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랑 이런 부분에 있어 현대 쪽 계열이고 또 믿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좀 답답하시다라면 그 정도 가격대에서 끊어주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HDC 반등 시 16,000원 선을 돌파하는지 조금 지켜봐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살펴볼게요. 일지테크입니다. 매수가는 5,8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30%입니다. 금요일에 상한가가 갔다가 풀렸는데 조금 더 보유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24% 급등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일지테크 요즘 가장 핫하게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종목이죠. 탄소섬유 관련주이고 또 탄소섬유 관련 중에서 대장주이기도 합니다. 일단 5,800원이시면 축하드립니다. 수익 중이십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본다라면 뭐 단기적 관점과 중기적 관점의 어떤 흐름들이 있겠지만 일지테크는 탄소섬유 시장을 일단은 보셔야 되는데 앞으로의 어떤 탄소섬유 시장 또 일본과의 무역 마찰 트러블 이런 걸 본다라면 조금 더 성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 시장 자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더 시장의 규모도 커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또 하나는 일지테크 같은 경우는 사실 차트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에도 좀 뭐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매집의 흔적이나 바닥권에서부터 굉장히 매수세가 크게 들어온 그런 종목이고요. 최근에 거래량도 많이 증가한 종목입니다. 일단 뭐 주봉의 흐름을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바닥권에서 제 차트에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황색 라인선이 보이실 거예요. 요 선이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는 그 돈벼락 차트, 돈벼락 기법에 해당하는 그런 자리인데 역사적으로 4년, 5년 이상의 주가의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에 저점에서 저 구간을 통과하게 되면 큰 시세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지테크도 주봉상의 어떤 흐름을 보신다라면 15,300원까지 갔던 종목이 최근에 1,945원, 뭐 거의 10분의 1 정도 하락했다가 최근 이제 이 탄소섬유 관련해서 급등을 했고 또 어떤 큰 어떤 매물들, 큰 돈, 자금의 흐름, 이런 어떤 세력들의 매집의 흐름이 느껴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일지테크는 저는 단기적 관점으로 불안하시다라면
월요일장에 좀 끊어가시는 지금 비중이 30%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비중 30%는 수익 구간 중일 땐 좋지만 손실일 때는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침에 월요일 아침 또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주말 일본과의 어떤 트러블이 계속 국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사이익 수혜주라든지 탄소섬유라든지 뭐 에칭가스 그리고 공작기계 관련주들의 흐름들은 월요일 날도 상승 흐름들이 하나의 테마로서 가지 않을까라고 싶은데요. 일지테크에 대한 흐름들은 실적도 앞으로도 나아질 거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저는 30%이기 때문에 월요일적인 반등이 나오면 한 7,500원 정도 이상 반등 나올 때 혹여라도 기술적으로 갭상승해서 장대 음봉으로 밀면서 거래량이 오늘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분출이 된다라면 반 정도는 좀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한 15% 정도는 장기적 관점으로 들고 가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하락했을 때 우리가 끊어주셔야 될 구간은 매수하신 가격대가 그다지 그렇게 낮은 가격대는 아닙니다. 한 5,800원 정도이기 때문에 5,800원 정도를 이탈하면 최종 매도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월요일 아침 장대 음봉과 오늘 거래량이 발생되는 시점에서 비중 줄여주시고 장기적으로는 저는 사실 4,500원 정도 부근에서 다시 재매수를 하셔서 조금 길게 보시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월요일장 반등 시 반 정도는 비중을 좀 축소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삼성 SDI입니다. 매수가는 22만 4천 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50%입니다. 일단 지금 수익 중이십니다. 앞으로 조금 더 가져가야 할지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봐야 할지 궁금하시다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 SDI 사실 개인적으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많이 좀 뭐랄까요 물려 있는 손실이 나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그래도 잘 매수를 하셨고 최근에 지금 22만 4천 원이면 거의 주가의 어떤 눌림목 흐름에서 매수를 해주신 부분들이입니다. 뭐 삼성 SDI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시장의 어떤 흐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뭐 디지털 기업 또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상호를 SDI로 변경을 하긴 했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소형 전지라든지 대형 전지 이런 쪽 기업들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에너지 솔루션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전자재료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등의 국내의 어떤 큰 거래선을 당연히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일단은 그래도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서는 시장의 주도주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그래도 조금은 지금 어떤 추세 흐름이나 본다라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또한 전일 같은 경우에 금요일장에 다행스럽게도 60일선 정도에서 반등하는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좀 시작되는 모습인데요. 일단 지금 우려가 좀 되는 건 워낙 금요일 날 미증시가 급락을 했고 또 북한에서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셨겠지만 미사일 올해 들어서 9번째 미사일을 벌써 발사했습니다. 물론 이 북한의 이 미사일 발사가 우리가 과거의 어떤 흐름들을 본다면 올해 너무 잦은 미사일이 발생이 됐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충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 그림에서 있어서는 22만 4천 원의 50%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 종목도 20% 정도만 남겨놓고 비중을 좀 끊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종목에 50% 들어간다면 두 종목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SDI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장의 어떤 흐름들과 지수에도 많이 영향을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을 항상 보시면서 아래로는 일단 60일선 종가상으로 60일선 이탈할 때는 매도하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위로는 현재 그림에서는 지금 계속 파동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N자형의 파동을 보이면서 상승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단은 전고점 이전 저는 26만 원 정도까지는 보시라는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조금 긍정적이다. 26만 원까지 바라봐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 종목 확인해 볼게요. 이마트입니다. 매수가는 21만 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20% 들고 계십니다. 와, 매수가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요. 교체 매매를 고려 중이라고 하십니다. 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비중이 20%라고 하셨나요? 네. 이마트 이게 참 어려운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마트는 또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기업이죠. 사실 삼성 SDI나 뭐 다른 어떤 기업들은 우리 시청자님들이나 일반 개인들이 기업의 어떤 속속 내부를 알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마트는 바로 우리 생활에 접근해 있고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브랜드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이 굉장히 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동네 곳곳에 구멍가게 작은 소상공 업체들은 좀 어려운 그런 현실이지만 편의점이 좀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작은 가게들이 없어지면서 이마트 편의점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또 하나의 어떤 사업적인 전략이 될 수도 있겠지만 큰 어떤 기업이나 큰 매장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된다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소상공인들을 죽이는 그런 어떤 부분까지 있었을까 싶기도 한데 또 하나 우리가 지켜보셔야 될 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청자님들도 아마 인터넷 쇼핑이나 온라인 쇼핑, 홈쇼핑 등을 많이 이용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 같은 경우는 계속 주가도 상승하고 있고 실적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마트 같은 기업들은 계속 실적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림을 봤을 때는 저는 물론 좋은 종목이고 우량주이고 대형주이고 하기 때문에 애착이 많이 가시고 또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이렇게 종목 상담을 해드려도 우리 보유하시는 시청자님들이 결국 그 상황에서 잘 끊어내지를 못하신다는 거예요. 들으면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게 가슴이 마우스가 옮겨지지 않는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굳이 이마트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의 6조 원, 7조 원대에서 이렇게 움직이던 종목이 지금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주가 반토막이 난 이유는 그만큼 실적도 반토막이 났기 때문이죠. 물론 시장의 흐름들은 수급은 실적에 우선한다라는 그런 격언도 있긴 하지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라든지 개별주라든지 중소형주 또는 중형주급 이하의 종목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렇게 큰 종목, 대형주, 우량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과 수급이 같이 병행이 되면서 상승이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지금 앞서 우리 전문가님들도 대표님들도 말씀해 주셨고 하지만 좋은 종목, 실적 우상향 되는 종목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실적이 하향하고 있고 시가총액이 떨어지고 있는 종목 또 앞으로의 어떤 흐름도 그닥 좋지 못한 이런 종목들을 계속 보유하셔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비중이 20%라시니까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지금은 주가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10만 원대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그림으로서는 저점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 지금 보시면 아래 저점 구간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는 개인들은 불안한 마음 때문에 많이 지금 매도를 한 상태이고요. 수급적인 면을 좀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이 지금 최근에 들어서 12만 2천 원대 이상부터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의 흐름이 나온 거고 기관이 매수했던 단가들도 이제 현재 지금 그림보다는 조금 높은 단가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홀딩하시는 전략을 드리겠고요. 굳이 손절이 이 종목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손절이 의미가 없다라는 건 많은 손실을 본 입장에서 가슴 아프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 종목이 안 좋을 때는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일단 현재 그림에서는 10만 4천 원 손절가로 보시고요. 반등 시에는 13만 원이 일단 저항대다라고 보여지는데 1차 저항대인 13만 원을 돌파를 하면 지금 이 6월 달의 고점이었던 14만 5천 원에서 15만 원대 사이가 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지는데 1차 목표가는 13만 원 그리고 13만 원을 기관과 함께 계속 동반을 한다라면 14만 5천 원, 15만 원대 하락하고 있는 121선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렇게 121선이 위에서 누르고 있을 때는 주가가 크게 상승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5만 원 언저리를 2차 목표가로 보시면서 그때는 과감하게 종목 교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마트 1차 목표가 13만 원, 2차 목표가 15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매수가는 2만 3천 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30% 들고 계십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 흑자 전환 기대감에 경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매수가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났고요. 또 유상증자 소식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코스모 신소재 2만 5천 원대. 지금 그러니까 이 종목도 거의 지금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2018년도 8월 달 2만 8,800원을 찍을 때 그 무렵에 매수를 하신 듯한데 코스모 신소재도 우리가 이제
사실 개인들이 종목이 좋다, 이 종목이 굉장히 핫하다, 실적이 좋다 이런 흐름이 나와서 뉴스에서 계속 어떤 그 기사나 아니면 증권사의 브리핑이나 이런 데서 호재가 나올 때에는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이미 저점 대비 2배, 3배, 200%, 300% 올라가 있는 상승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주가는 오르고 있고 이 주가가 왜 오르지?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실적이 좋다더라. 사실 실적이 발표가 되고 실질적으로 주가가 오르기 전에는 우리는 그런 종목들,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하나하나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오르고 난 다음, 상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분석을 해보니 실적이 좋다더라, 이렇다더라 하면서 소문이 나는 거고요. 개인들한테까지 그런 소문이 우리 청량님한테까지도 알게 되었을 때,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때에는 거의 그 종목은 단기적으로 고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바닥권 대비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주가에 있어서 가장 악재는 주가 상승이고 가장 호재는 주가 하락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점착필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2차 전지 소재 관련주이죠. 참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즘에 이제 어제도 그렇고 LNF 2차 전지 소재 우리 국내 시장에서 2차 전지 소재에 10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여할 것이다라는 뉴스도 나오면서 전일자의 LNF도 바닥권 대비 6% 이상 상승이 됐었고요. 그 외에 이런 그 2차 전지 소재주들의 흐름들이 최근에 바닥을 찍고 반등 흐름이 이어졌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2차 전지 소재 종목은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고 우리 시청자님들이나 또 라이언 투자가들한테 중장기적 관점으로 꼭 한 종목은 편입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실적이 증가가 된 기업입니다. 그러나 2018년도, 2019년도의 어떤 실적의 흐름이라든지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그림들을 본다라면 물론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는 하나 여태까지 흐름을 본다라면 대장주의 역할은 못했다라는 거죠. 굳이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매수를 한다면 테마주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대장주를 매수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손실이 많은 그런 기업 많이 지금 본 상태이고 비중이 아까 한 20%라고 하셨었나요? 네. 예, 20%. 비중은 적당하다라고 비중 보여집니다. 30%네요. 30%요. 30%면은 지금 추가 매수하기도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다라고 보여지고요. 제 생각은 이 코스모 신소재가 지금 현재 그림으로서는 기관의 수급이 최근 이제 기관이 2차 전지 소재주들을 5월 달 정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게 2차 전지 소재는 5월 말이나 6월 초부터 좀 편입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2차 전지 소재가 5월 말이나 6월 초부터 기관 수급이 유입이 됐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였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장주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하락하는 그림이 있었던 종목인데요. 현재 그림에서는 저는 30%이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좀 드리고 싶냐면 지금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기관 매수가 유입이 됐었지만 전일 금요일에는 오히려 LNF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반등 탄력이 1.62 정도밖에 되지 않고 기관의 매도 물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14,000원 정도 그리고 이 121선, 60선이 위에이기 때문에 60선은 돌파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15,000원 정도 언저리에 온다라면 30% 비중을 15% 정도만 일단은 매도를 좀 하시고요. 2차 전지 소재 LNF나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로 같이 나눠서 이게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코스모 신소재도 물론 2차 전지 소재로 좋은 종목이긴 하나 여태까지는 계속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오히려 코스모 화학이 좀 더 나았던 모습이기 때문에 같은 2차 전지라면 30% 비중을 한 종목에다가 그것도 대장주가 아닌 종목에다 편입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시고 그 구간에서 대장주인 LNF나 에코프로 이런 종목으로 나눠서 투자를 하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